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의 도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고기 식용을 두고 문제가 없다부터 먹을 게 없어 개고기를 먹냐는 의견까지 찬반이 팽팽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취재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이 익명의 기부자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21일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 관련으로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이른바 드루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소통으로 굵직한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는 성과도 이뤘는데요. 네, 지사직 상실로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한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 경남 균형 발전 등 주요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 1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남권 중점 과제로 김 전 지사는 새 시도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당을 떠나 상생이라는 의미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을 맞잡았고 보면 볼수록 이 부울경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의제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생할 수 있는 의제들을 경제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또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를 해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구성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시도 단위로는 이런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울경도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만. 하지만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추진 동력 상실은 사실상 불가피해졌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대우조선 해양 매각, 낙동강 물 문제 등 쌓여있는 지역 현안부터 경남도정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정책까지 모두 힘을 잃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주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도정의 운영 방향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와 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 공백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경상남도. 도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면직된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재임용해 경제 분야를 챙기고 부산, 울산과의 협력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가운데 65%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여전히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휴가철 대규모 이동이 집단 감염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경남에서는 80명대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그리고 진주 등에서 유흥주점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인 경남에서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4차 대유행의 시작 단계라며 다가올 휴가철이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환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휴가가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환자가 굉장히 폭증한 상태에서 휴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제주 지역은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과 접촉한 사람들이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가 많은 경남 지역도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이 있는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계획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만약 이동해야 한다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야영장, 유원시설 등 총 660여 개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반을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여름 휴가철.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부동산 투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부산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유사 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연 30%의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사람만 2,800여 명, 피해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피해액은 10억 원, 신혼부부와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됐습니다. A씨 일당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와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투자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수당 명목으로 약 5% 상당을 투자금 대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집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점조직 그리고 다단계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의 일부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또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됐는데 회장인 A씨 등 3명이 5년여 동안 가져간 돈만 무려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일당은 법인 6개를 세운 뒤 전국의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법리 검토를 거쳐 1,45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만 시가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14명 가운데 회장과 현직 기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중북의 많은 시민분들이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서 개고기를 먹라는 의견까지 찬반도 팽팽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해 관련법 제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그런 게 가축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그 제일 복이다. 보신용 아니야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좀 흘리고 어차피 그럼 그긴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그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만 원과 함께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손편지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실직, 폐업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치유와 재기, 자신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웃을 돕고자 넣었던 적금을 우리 경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에 약소 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익명의 기부자는 전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2017년 연말부터 매년 경남모금회에 손편지와 함께 기부금을 전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을 지지하는 경남 캠프 관계자들이 이른바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이낙연,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추미애 후보 경남캠프 선대본부장과 공동대표 등은 민주정부 사기 탄생을 위해 한뜻으로 의기투합하는 결의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후보 6명 모두 대한민국 앞날을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고 자부한다며 경선은 본선 승리를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인당 공동모집 등 원팀 행동 수칙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개방형 직위인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분은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경남교육정책 연구개발과 교육자료 제작 보급 등 교육연구정보원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며 8월 중 시험을 거쳐 9월 1일자로 임용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창원 시민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결과 석 달여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는 마산해양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추진하고 있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대기질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 시는 2019년부터 290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90%를 지원한 결과 평균 63%의 먼지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악취를 유발하는 총탄화수소도 53% 줄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시는 내년에도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경제 부담과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